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FOMC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FOMC를 봤을 때 그 전에 우려했던 게 이거였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재차 금리를 추가로 뭐 인상을 한다던가 긴축을 계속 간다던가 이런 쪽으로 태세 전환을 할까봐 그 부분이 되게 시장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은 우려했던 금융시장이 기존 입장 제약하기 때문에 안도했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서 월가도 긴장하고 다 했지만 펄 발언이 다 비둘기적이다 그리고 국채금리도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요번에 우리가 되게 놀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도 좀 움직임이 이렇게 보면 올라갔다가 안 좋았다가 막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인 건 정말 생각보다 이 패드워치 상으로도 그렇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이 좀 저는 불안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실물 경기는 금리를 계속 이 고금리를 유지를 하면 되게 안 좋지만 자산시장 자체는 금리 동결 구간에 항상 많이 오르다가 금리가 인하가 될 때 점점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데요. 항상 이게 자산시장에 선반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당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떨어진 추세를 돌릴 만한 그런 재료로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외부 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과정에서 털릴 개미들은 다 털렸다고 보고 되더라도 당장 여기서 빌빌빌빌 기고 있으면 대부분 매수를 못 할 겁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좀 미리 매수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30% 정도밖에 얘기 안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느 특정 지점을 찍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횡보를 만약에 해요. 만약에 이게 지금 한 5주 정도 횡보를 한 건데 이렇게 만약에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이때 매수를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너무 무서워요. 이거 진짜 횡보하다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때처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보통 횡보를 볼 때는요 뭘 봐야 되냐면 이게 길이가 뭐 생각보다 길기는 한데 그 진행 과정이 여기서부터 만약에 본다면 이거는 횡보하고 이렇게 상승으로 가야 되는 구조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추세선도 그렇고 좀 나쁘지 않은 모양인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제 그런 관점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괜찮다고 저는 봐요. 근데 또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제 도미넌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어제 강한 음봉으로 알트들이 생각보다 비트보다 좀 덜 떨어진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업비트를 대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달러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4월 13일이 다 저점인 게 많아요. 보면은 뭐 리플도 보면은 달러로 보면은 4월 13일에 이렇게 저점이 나오고 그다음 뭐 라이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봐도 얘는 좀 다르긴 한데 뭐 폴카닷이라든지 그다음 뭐 트론 그쵸? 요 부분이 다 어떻게 되냐면 저점이 형성이 되는 구간이에요. 알트들은. 그래서 이때는 막 알트 얘기 막 하면서 그랬는데 도미넌스도 떨어질 것 같고 올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대부분 업비트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일봉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번에 저점을 깬 쪽이 되게 많아요. 이게 4월 13일 이 부분이 저점이 형성되고 해외는 안 깼는데 이게 국내는 깬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하락이 급락으로 떨어질 때는 보통 새벽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되냐면 김프가 붙습니다. 오히려 김프가 붙어요. 근데 이게 반등할 때 김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반등 이후 2차 하락이 오면서 이렇게 빠질 때는 개미들이 뭘 하고 있냐면 패닉셀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트가 진짜 마팅이 간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 건데 실상 해외로 달러 차트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됐다? 이때가 저점인 경우가 많았다. 이 괴리가 형성되는 것이 김프의 특징인데 이게 지금 10%에서 빠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건 나중에 정말 우리가 알트 불장이 오면은 그때는 진짜 와 프리미엄이 진짜 그때는 20% 30% 40% 이렇게 낄 텐데 그때는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참 아쉽긴 해요. 그래서 국내는 항상 이렇게 당하는 역할이긴 해서 좀 되게 아쉬운데 어쨌든 그런 게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에 잘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정말 잘 버티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잘했다라고 칭찬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추후에 올라갈 때는 프리미엄이 끼면서 다시 이 위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알트에 대한 얘기를 했으나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래 알트 사야지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루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거면 여러분들은 그냥 원칙대로 스윙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큰 코인들 중심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심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굳이 내가 만들겠다, 다짐하겠다 해봐야 계속 흔들렸다면 그냥 나한테 맞는 옷을 입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걸 되게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기분이 안 나쁘게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오히려 더 이런 쪽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어차피 기분이 나쁠 거라면. 근데 정말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는 다 알 거고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도 알 거고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다 알 거예요. 제 영상을 되게 오래 보신 분들이면. 그래서 진짜 저는 이번 기회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트가. 근데 이제 이 장이 끝나면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매번 요즘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닷컴 버블이 끝난 다음에 이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신고점을 찍은 것은 2016년이 돼서야 겨우 돌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아마존을 이렇게 딱 보면요. 얘는 좀 다른 이유가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얘는 2009년 10년부터 이미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많이 뜨는 건 인프라 섹터입니다. 제가 그래서 2022년 말 2023년 초 이때 인프라 섹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대중화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방금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는데 대중화, 매스 어댑션 이거는 결국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형태가 이런 애들이 더 잘 올라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애들은 여기서 투자를 받아도 만약에 장이 좋아가지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 망합니다. 근데 아마존처럼 살아가지고 실적 내면서 이렇게 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나오는 애들인데 그때는 매출이 나오고 순이익이 나오고 이런 구조잖아요. 재무제표상이나 아니면 시장을 점유율을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빅테크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알트 중에서도. 근데 그게 아닌 애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인이 그게 아니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비트 위주로 가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낮은 비중으로 아마존이 될 기업들을 들어가는 것이 전 좋아 보인다라고 예전부터 전략을 짜놨었는데 근데 뭐 이게 나중에 되면 또 잊어버리실 것 같고 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왔는데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직 이게 남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는 개나 소나 정말 다 테크 주식을 할 때고 지금처럼 지금 우리 빅테크 많이 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실적도 없고 그냥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다들 뭐라 그러죠? 허상이라 그러잖아요. 코인 다 사기다.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해요. 근데 코인 기술 자체는 절대 사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금융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술이에요. 뭐 데이터, 금융, 뭐 모든 것들 다 마켓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진짜 혁신이에요. 그런데 살아남을 거는 별개라는 거죠. 개별 코인들 살아남을 거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모두가 다 거길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트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잘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왜 못했고 왜 알트 얘기를 했지만 샀었는데 왜 흔들리고 팔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계속 흔들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복기를 좀 해볼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도 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저점이 뭐 이게 여기서 끝나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뭘 대비를 해야 되냐면 이게 추가 하락이 또 올 수 있다라는 그 대비는 항상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현금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데서 한 30% 정도 들어가요. 20%나. 현금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애초부터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한 성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면 좀 팔아요, 반등돼. 근데 이게 우직하게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들고 가다가 끝까지 가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수익이 크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건 없는데 다만 제가 이 부분을 횡보라고 생각을 하고 상승장이 지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좀 받아놔도 어차피 나중에 다 이 사팔사팔 하는 사람들보다 더 수익이 극대화될 걸 제가 알아서 저는 5년 6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 건데 제가 조금 간과했던 거는 저도 이런 걸 정립하는 게 3년 정도 걸렸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3년 동안을 정말 진짜 저처럼 진짜 매달려서 투자하실 시간도 없으셨을 거고 그만큼의 여유도 없으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좀 하락장에는 하락장이라고 떠나 있으셨을 거고, 상승장에도 뒤늦게 들어오셨을 거고,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좀 가볍게 생각했다는 말이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장투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원칙대로 현금 50% 그냥 들고 계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30%까지 좀 줄인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어쨌든 이게 횡보가 맞다면 이후에 어느 지점이 되든 간에 요 부근이든 뭐 여기든 갔다가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저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뭐 중동 이슈나 이런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유가가 막 튀어오른다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추세가 만약에 여기서 꺾였다면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는 거의 꺾이기 직전이고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상승 이후 눌림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건지 그거를 좀 잘 봐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금리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9월이나 10월 9월, 10월, 11월 안에 한번 인하할 것 같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고. 왜 아쉽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는 최대한 동결기간이 길어야 유리한 건데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라서 정말 만약에 금리가 빨리 인하가 되면 진짜 연말에 장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좀 더 미뤄진다면 그러면 2025년 상반기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일단 하고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이번에 조정이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생각보다 미국인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인들이 특히 많이 패닉을 했고, 그리고 이게 상승장이 끝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정말로 이게 상승장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과정이라면 많은 개미들을 털어낼 수 있는, 개미나 고래도 털어낸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걸 털어낼 수 있는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코인으로 이 정도 벌 거였으면 애초에 저는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코인을.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알트를 아직 제 기준에서는 도미너스가 너무 안 빠졌어요. 지금 이게 더 빠져야 돼. 확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안 왔고, 그래서 너무 알트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게 계속되는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길과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길이 존재한다, 데이터에 대한 결정한다, 이게 저는 멘트가 진짜 좋은 멘트예요. 왜냐면 어정쩡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래서 개미가 못 타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오르다가 보면은 뭔 얘기할 거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뭐 높아졌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재료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또 우리가 또 뭘 하겠습니까? 너무 좋죠. 좋은 상황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워딩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이 뭔지, 그리고 차트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같이 봐주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적당히 잘 눌림을 줬고, 그 다음에 반감기도 왔고, 그리고 ETF도 여전히 살아있고, 홍콩에서도 ETF가 됐고, 저는 뭐 전혀 나쁠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차이겠지만 누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지나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상을 해볼 때 저는 아직 상승장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이나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건 뭐냐면, 진짜 여기서 이 음봉이 만약에 월봉이었잖아요. 월봉에서 음봉이 양봉이었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정말 9만 달러 이런 정도에서 시즌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단 아닌 것에 전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쉬었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12만, 17만, 뭐 20만 이 사이에서 올 시즌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목표가를 뭐 맞춘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고요. 항상 그때 가서 바뀌면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제 방송 오래 보셨으면 다 아시겠죠? 전부 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공유하고 하니까, 바뀌면 바뀌었다, 안 바뀌면 안 바뀌었다 이런 것들 다 얘기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꾸준히 해주시고, 이번 연휴 때 제가 오늘 영상을 일찍 찍는 이유는 제가 운전을 해서 내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는 제가 뭔가 신경 쓰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운전 중에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그래서 집에 가서도 영상을 웬만하면 찍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못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중기적인 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잘 버틴다면 그러면 저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한번 잘 참아보자, 잘 견뎌보자, 그리고 연휴도 있으니까 잘 쉬다 오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현금 100% 80%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쉬다가 오면 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